책의 핵심 문장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조직 갈등은 조직 성과를 향상하는 데 좋은 컨텐츠가 되므로 잘만 관리하면 돈이 된다. 책 에필로그에 보면 조직 갈등 관리의 기본 태도로 자기에게는 겸손과 열심, 그리고 타인에게는 존중과 관심, 이걸 강조하거든요. 겸손, 열심, 존중, 관심. 네, 리더로서 당신의 조직 안에 이런 태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게 하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명학 박사님의 책 돈이 되는 조직 갈등 관리, 이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직원 한 50명 미만인 회사를 이끌고 계신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핵심만 딱 뽑아볼게요. 보통 조직 갈등하면 이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책은 좀 다르게 봐요. 갈등을 오히려 성과를 높이는 컨텐츠, 심지어 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심리학적으로 잘 지내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조직 전체 수준에서 관리하고 또 부족한 인사 관리, HRM이라고 하죠.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와, 되게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사실 작은 회사면 사람이 적으니까 사람 문제 크게 신경 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오히려 바쁘니까 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정반대예요. 자원이 좀 부족할수록 오히려 처음부터 이 사람 문제, 특히 조직 갈등 관리에 딱 관심을 가지면 인사관리 효과를 생각보다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먼저 그 조직 갈등에 대한 흔한 오해들,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뭐 갈등 없어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없어져요. 또 괜히 갈등 관리한다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갈등 생기는 건 다 리더 능력이 부족해서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리더 탓이다. 네. 이런 오해들이 결국 문제를 그냥 방치하게 만들거나 특히 리더 탓이라는 생각은 리더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좀 주저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갈등이 아예 없는 조직은 어쩌면 성장이 멈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갈등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갈등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방식입니다. 종류와 방식. 책에서 갈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관계 갈등, 개인 간의 감정 문제 같은 거요. 이건 보통 안 좋다고. 네, 맞아요. 그건 보통 조직에 해롭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과업 갈등입니다. 과업 갈등이요? 네.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같은 건데요. 이건 잘만 관리하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약이 된다고요? 의견 차이인데. 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과업 갈등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팀원들이 서로 자기 아이디어 내놓고 경청하고 장단점 차분히 토론하고 이런 온화한 표현은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하. 이게 바로 갈등이 돈이 되는 순간인 거죠. 와, 신기하네요. 반대로 언성 높이고 비난하고 이런 지나친 표현은 결국 관계 갈등으로 번져서 조직에 해가 되고요. 그렇군요. 그 표현 방식 중요하네요. 그럼 그 온화한 과업 갈등을 만들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책에서 4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던데요. 네, 맞아요. 갈등 진단에서 시작해서 갈등 해결, 갈등 예방 단계를 넘어서요. 마지막 갈등 창출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갈등 창출이요? 일부러 갈등을 만들려는 건가요?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그래도 좀 괜히 시끄러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요? 네, 구성원들이 이런 의견 말했다가 혹시 찍히는 거 아니야? 불이익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말이에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온화한 과업 갈등은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이 되고요. 이게 쌓이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또 조직에 더 기여하고 싶다는 동기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려면 책에서 지적하는 여러 조직적 원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통 기회가 적다거나 조직 적합성이 낮은 사람을 뽑았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방치한다거나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겠죠. 그렇군요. 와, 심리적 안정감 위에서 이루어지는 온화한 과업 갈등. 이게 핵심이네요, 정말. 그럼 리더인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걸 잘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크게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성과죠. 성과가 좋아집니다. 성과요? 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맨날 시간만 잡아먹던 회의가 좀 생산적으로 바뀌고요. 조직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성장 동력 중요하죠. 둘째는
인력 유지 측면입니다. 사람 문제예요. 아, 퇴사율. 네, 중소기업 퇴사 이유 들어보면 사람 문제가 정말 많잖아요. 조직 차원에서 갈등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면 이런 문제로 인한 퇴사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뭐 개인 직무 적합성이나 개인 조직 적합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괜찮은 직원이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막을 수 있고요. 와, 성과 향상에 인력 유지까지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셋째는 조직 문화 측면입니다. 이게 좋아져요. 구성원들이 서로 좀 협력하고 신뢰하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자연스럽게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유도할 수 있죠. 조직 문화. 네. 마지막으로 구성원 개인에게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또 각자가 가진 역량을 좀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채용할 때부터 이런 갈등 관리 역량, NCS 대인관계 능력 같은 지표를 활용해서 좀 보고요. 기존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갈등 관리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장명학 박사님의 돈이 되는 조직 갈등 관리를 통해서 갈등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갈등, 이거 무조건 피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온화한 과업 갈등 표현이라는 방식으로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이게 조직 성장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는 중소기업 리더인 당신께는 정말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책의 핵심 문장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조직 갈등은 조직 성과를 향상하는 데 좋은 컨텐츠가 되므로 잘만 관리하면 돈이 된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책 에필로그에 보면 조직 갈등 관리의 기본 태도로 자기에게는 겸손과 열심, 그리고 타인에게는 존중과 관심, 이걸 강조하거든요. 겸손, 열심, 존중, 관심. 네. 리더로서 당신의 조직 안에 이런 태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게 하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쩌면 공식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에요. 이런 문화적인 토양, 이걸 먼저 다지는 것이야말로 갈등을 진짜 돈이 되는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